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7호 제5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롯데캐슬 입주마자 무인 민원 발급기 선제 확충.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지난 2월 27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는 인창동 일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로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 초기 집중되는 민원 수요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또한 시청 내 법원용 무인 발급기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을 최적화한 무장애형 신규 기기로 교체했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신체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를 통해 운영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디지털 행정 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 행정 도시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시는 오는 3월부터는 시민의 이동 동선을 분석해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시청 5개 부스 새마을 금고, 돌다리점, 교문 1동 등 주민 생활 밀착 지역 내 개소의 최신형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 교체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이 요청하기 전에 행정이 필요한 곳으로 먼저 찾아가는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무인 민원 발급기 확충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광명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강화.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지난 24일 인생플러스 센터 강당에서 2026년 제1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02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계획 보고 신규 사업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광명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및 수행기관 140개소, 종사자 1,90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연계 사업인 처우 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웰빙 보조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종사자 휴식권 보장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광명사랑화폐,과 유급 생일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광명시 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1인당 연 5만 원 상당의 광명사랑화폐를 지급한다.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급 생일휴가 제도는 종사자 개인 생일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복지사와 종사자의 헌신이 시민 복지 향상의 기반이라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종사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진화 주민 대피 훈련 실시.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산불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진화 및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건조한 기상 여건 속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 대응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소방, 경찰 등 4개 관계기관과 인접시군인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가 참여했으며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은 산불 취약지이자 재해 약자 시설인 한사랑마을에서 실시됐다. 인근 물류창고 화재로 산불이 확산돼 재해 약자 시설로 번질 우려가 있는 상황을 설정했다. 광주시는 초기 상황 전파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산불 재난 통합지휘 체계를 가동하고 주민 대피 안내 등 총괄 역할을 수행했다. 소방은 민가 주변 화재 진압을, 경찰은 현장 교통 통제와 대피 차량 선도를 맡았다. 경기도는 광역 차원의 상황 관리와 장비 인력 지원 체계를 지휘했으며 성남 이천 여주시는 진화 인력과 장비, 산불 진화 헬기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대피 이동 동선을 적용해 진행됐다. 휠체어 이용자와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이동을 고려한 맞춤형 대피 수단을 점검하고 대피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산불 확산을 가정해 방화선 구축, 소방 및 산림 재난대응단 합동 진화, 교통 통제와 대피소 이송, 헬기 공중 진화와 잔불 정리 절차까지 통합적으로 훈련하며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재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산불 사례에서 보듯 초기 대응과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실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2026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광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비전홀에서 2026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보장 계획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실무협의체를 이끌어갈 위원장의 김재균 위원, 부위원장의 김채윤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 결과를 점검하고 2026년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2025년 시행 결과 보고를 통해 세부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에는 대표협의체부터 읍면동 협의체까지 1년간의 활동 계획이 담겼다. 박광성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복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실무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시 세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발굴한다.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갓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낸다. 시는 26일 평생학습원에서 제56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일자리 창출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 사업 발굴 계획을 논의했다. 광명시 일자리위원회는 청년, 여성, 노인, 신중년, 융합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시장 직속 정책 자문기구다.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정책 이행 상황 점검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 운영 방향 공유 2025년 성과 보고 주민참여 예산 공모 추진계획 설명 분과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토론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공모 일정과 절차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과 세대별 고용 여건을 반영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분과별 토론에서는 청년 인공지능, AI, 디지털 인재 양성, 신중년 경력형 전문인력 양성, 경력 보유 여성 취 창업 연계 확대 등 세대 맞춤형 사업 방향이 제시됐다. 시는 위원회 제안이 실행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이행점검단과 연계해 전 부서 검토 체계를 운영한다. 제안 사업은 4월 말까지 수개 과정을 거쳐 정리한 뒤 소관 부서 검토와 타당성 평가, 온라인 주민 투표, 500인 원탁 토론 등을 거쳐 우선순위와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이 실질적인 고용 성과로 이어질 때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